안녕하세요. 뮤지컬 평론가 원종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정다혜입니다. 다혜 씨, 흔히 서양의 4대 괴기물 하면은 드라큘라, 미녀와 야수, 그리고 오페라 유령, 마지막 한 개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시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프랑켄슈타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연일 무더운 더위 때문인지 요즘 우리나라 뮤지컬계에서도 이런 스릴러물들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이 더위를 오싹함으로 한 방에 날려버릴 창작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오늘 작품을 준비해봤습니다. 하나나의 미래는 바로 이것뿐. 생명의 주체라는 나. 전쟁, 우유, 차별, 테러, 학살, 새로운 시작. 생명의 창조하여 생명의 주체가 된다. 생명의 본질을 파헤쳐 죽음을 정복해.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은 시작부터 끝까지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무대, 이야기, 음악 등 3박자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최고의 공연을 관객이 만끽하게 만들더라고요. 2014년 초연 당시 제8회 더 뮤지컬 어워즈 올해의 뮤지컬과 올해의 창작 뮤지컬이 동시에 선정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고, 작년에는 일본에서 공연하며 큰 인기를 누렸던 작품이죠. 아무래도 무대에서 직접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잔인한 부분들을 과하지 않게 조절하면서도 특유의 섬뜩한 분위기는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 1등 공신이 바로 소품이었는데요. 잘린 머리, 불에 탄 시체, 죽은 동물, 흑사병 마스크 등 평범하지 않은 무대 소품들이지만 큰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그림자를 활용해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어. 여러분, 제발 좀 들어보세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은 이번 무대가 첫 실험은 아니었죠. 1974년에 만들어졌던 코미디 영화를 무대로 꾸민 영 프랑켄슈타인, 2007년에 브로드웨이에서 막을 올려서 인기를 누린 적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국민 코미디언이자 연출가로 손꼽히는 사람이에요. 멜 브룩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자신이 만들었던 이 영화를 무대로 만들어서 인기를 누린 경우입니다. 전작이었던 프로듀서스와 좀 비슷한 경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소설 속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그대로 재현한 작품이라고 한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이 창작 뮤지컬이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로 이런 도전이 이루어졌다는 자체가 이제 흥미롭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일각에서는 창작 뮤지컬이라는 용어보다는 K-뮤지컬 혹은 한국 뮤지컬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어느 나라나 어느 문화권이나 새로운 뮤지컬을 만들 때 창작을 해야 되는 건 다 똑같기 때문에 창작 뮤지컬이라는 용어 대신 K-뮤지컬 혹은 한국 뮤지컬, 대한민국산 뮤지컬,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창작 뮤지컬이든 K-뮤지컬이든 간에 이번 국내 공연계를 강타하고 있는 프랑켄슈타인 신드롬에 대해서는 정말 기쁜 마음이 앞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세계인이 익숙한 글로벌한 소재를 가져다가 우리나라 뮤지컬로 만들었다는 점, 어떻게 보자면 새로운 마케팅의 도전이라는 부분에서 크게 칭찬받아야 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연출을 맡았던 왕연범, 또 음악감독 이성준, 작곡까지 했는데요. 여러 라이선스 뮤지컬을 통해서 아주 익숙하게 알려진 국내 제작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쌓였던 노하우, 또 경험들을 집약시켜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평가할 만합니다. 진정한 영웅은 역시 비극적 운명으로 괴물로 변해가는 인물이 되기 쉽죠. 극과 극의 이미지를 표현해드려야 할 경우에 아주 큰 인기를 누리고 관객들의 집중력도 훨씬 더 배가시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프랑켄슈타인은요, 흥미롭게도 이런 재미를 넓게 확장시켰다, 이런 평가를 내릴 만해요. 왜냐하면 등장인물 전원이 극과 극의 캐릭터를 다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1인 2역을 다 맡아서 무대에 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등장인물의 정체성을 확인해보는 게 아주 쏠쏠한 재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가 나오면요, 이러한 재미가 더 극대화되어진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는 누가의 피, 살은 누군가의 살. 난
당신께 돌려드리리. 세상에 혼자가 된다는 절망 속에 빠뜨리리.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은 최근 사랑받았던 인기 뮤지컬들의 흥행 요인들을 모두 집결시켜 놓은 듯한 구성과 이미지를 많이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공연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거 어디서 본 장면 같아 이런 장면들 아주 자주 경험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공연을 그렇게 자주 안 보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작품이 주는 만족도나 즐거움 과연 최고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뭐 적당한 긴장도 나오고요, 스릴도 있고요, 또 자극적인 살인과 비극적인 운명 같은 대중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쉬지 않고 등장하기 때문에 무대를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게 되는 매력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관객들이 감탄할 만했던 곳은 시각적인 완성도가 뛰어났다는 점이었어요. 반면에 음악적인 부분은 조금은 좀 아쉽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게 고음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 감정의 과잉 같은 느낌도 좀 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공연의 장점은 계속 지속하면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데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음악적인 완성도도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갖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분명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두드러진 점은 역시 발상의 전환을 이뤄냈다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창작 뮤지컬이라고 해서 꼭 한복 입은 우리나라 전통 가락이 나와야 되는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줬다. 또 창작 뮤지컬이 큰 극장, 대극장에서 공연돼도 흥행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증명해준 사례가 됐다라고 인정할 만합니다. 정말 진화를 계속하는 창작 뮤지컬이 좋은 선례로 남기를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너와 함께 꿈꿀 수 있다면 죽는데도 괜찮아 행복해. 내가 가진 모든 걸 버리고 너의 그 꿈 속에 살 수 있다면 나약했던 내 과거를 모두 잊고 너와 함께 새 세상을 상상할 수만 있다면 너의 꿈에 살고 싶어.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어디셨어요? 1막의 처음과 끝에 보면요, 같은 장면이 두 번 연출이 됩니다. 바로 프랑켄슈타인의 탄생에 대한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거대한 기계 세트가 등장을 하게 돼요. 첨단의 과학이 가져올 수 있는 암울한 미래에 대한 예견 같은 것들도 좀 곱씹어 볼수록 더 진한 맛을 느끼게 해주는 이 작품의 큰 매력이죠. 이제 눈을 떠 새로운 세상을 보아라. 이런 날이 내게 저주를 퍼부어라. 신과 맞서 싸워 난 정복하리라. 새 생명의 시대. 일어나 눈을 떠 제발 깨어나. 지옥을 창출한 영혼이여 번개 강대리킨 생명체이여 너의 창조주가 명하노니 눈을 떠라. 일어나라 깨어나.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에 대한 제 별점은 4개입니다. 다혜 씨의 한 줄 평, 오늘도 궁금합니다. 저의 한 줄 평은 신의 영역에 도전한 인간의 욕망입니다. 교수님은요? 한국식 괴물 이야기의 새 지평을 열다입니다.
웰메이드 창작 뮤지컬의 흥행실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작품입니다. 복잡해 가끔은 제끼고 인생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 답답한 친구야 가끔은 웃어봐. 사는 게 뭐가 있어 질러봐. 그리 복잡해 가끔은 제끼고 인생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봐. 답답한 친구야 가끔은 웃어봐. 사는 게 뭐가 있나 질러봐. 뭐하세요? 자기 나를 굉장히 사랑하시나 봐요. 야, 여기 부딪혀서 그러거든? 조심 좀 하시지. 아이고, 종이 박스인데 엄살을. 엄살? 야, 너 발가락 문지방이나 의자에 부딪힌 적 없어? 이게 지금 얼마나 아픈데? 야, 이거 빨리 치워. 정신 사나워서 진짜. 사람으로 만나는 공연, 정현주의 뜨거운 인터뷰. 이번 주는요, 혹시 여러분들 연애 세포가 잠들어 있다면 그걸 좀 살살 긁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연극입니다. 연극 러브스코어의 두 주인공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러브스코어의 두 남녀 주인공을 모셨는데 저희 공뜨미 시청자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러브스코어에서 오름 역할을 맡고 있는 한보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브스코어에서 재준 역할을 맡고 있는 신진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재준이하고 오름. 오름이하고 두 주인공이 만나서 무언가를 펼쳐가는 로맨틱 코미디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오픈하자마자 예매율 1위라고 그래요. 많은 연인들에게 이렇게 선택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작품이에요? 서로 너무 다르고 또 이제 너무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던 두 남녀가 한 공간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알콩달콩 사랑을 피워나가는 또 그 매개체가 음악인 그런 연극인데요. 네. 뭐 도울 일 있으면 얘기해. 내가 그렇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알았어요. 아저씨, 그럼 저 좀 도와주세요. 바로 얘기하는 거야? 아니, 제가 이번에 버스킹 하다가 어떤 오빠를 만났거든요. 근데요. 오빠? 야, 오빠는 안 돼. 오빠는 하지 마. 왜요? 오빠 왜 안 돼요? 오빠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안 돼.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 이름은 오름이야. 오름씨? 오름 악상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오름손을 밀고 왼손을 밀고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저 25이요. 25살. 내가 26살인데 내가 오빠네. 야, 오르마. 웬만한 오빠들은 다 사기꾼이야. 헤이, 오라이, 빠키! 지금 이곳이 두 분이 함께 어찌어찌 같이 살게 되는 집인 것 같은데요. 혹시 조분이 요분이신 거예요? 아니요. 아닌 거예요? 네, 저는 아니고 네. 같은 역할 하고 있는 이제 김호진 선배님 사진인데. 어쨌든 재준이. 재준이. 네. 비슷해요. 또 저도 저러고 있습니다. 네. 무언가 좀 카리스마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사연이 있는 그런 남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두 분이 음악을 매개로 하고 이 연극에서 또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매개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기타도 있고 네. 실제 연주하고 노래하는 장면이 많은가 보죠? 어때요?
네, 이제 재준 오빠들도 이제 노래를 하시고 네. 이제 오름이들도 이제 기타를 치고 노래를 하는 장면이 많이 있어서 이제 네. 연습했을 때부터 이제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기타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실제로. 네. 예. 그리고 4명이 솔로곡이 다 다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4명의 오름마다 네. 네. 각각 주제곡이 그럼 다른 거예요? 네. 네. 버스킹 할 때 노래 특색에 맞게 또 작곡하고 그래서 냈다 또 다르죠. 야, 그러면 우리 보배 씨에게 극중 오름이가 버스킹 할 때 부르는 노래를 잠깐 좀 부탁드려도 돼요? 우리 진범 씨 너무 좋아요. 아니면 저희 메인곡을 들려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메인곡이요? 듀엣곡이 메인곡이니까. 듀엣곡도 네, 있군요. 네. 오, 뭐 어떤 두 분이 원하시는 노래로? 그래요. 네네. 네. 하나, 둘, 셋. 곁에 있어서 그게 너라서 이제 알 것 같아 어디로 가야 할지 곁에 있어서 그게 너라서 이제 알 것 같아 어디로 가야 할지 잠시 솔로분들은 TV를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달달하다. 창피하네요. 이게 두 분의 어떤 메인 테마 네, 곡인가 네, 보죠? 네. 네, 맞아요. 같이 음악을 네. 만드는데 네. 이 음악을 만드는. 네. 네. 무언가 음악을 매개로 한 두 사람의 알콩달콩한 사랑 이야기가 기대가 돼요. 근데 실제로 연기를 하면서도 극 중에서 어떤 장면을 맞닥뜨렸을 때 맞아, 연애할 때 이러지. 좀 심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어요? 사람이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 그 전에 겉으로 보는 모습 말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사소한 모습에 이렇게 좀 끌림이 생기고 하는데 우리 공연에 보면 오름이가 얼굴에 이 밴드 같은 걸 붙이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있는데 본인은 모르고. 네. 근데 남자들은 저만 그런가? 그런 걸 보면 엄청 귀엽게 생각하거든요. 진짜요? 본인은 정말 부끄러워하는데. 나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 하고 싶은 일이요? 그게 뭔데요? 아이고, 아이스크림 다 넣겠다. 어디 가요? 얘기해줘야죠. 너 근데 큰 수술을 한 거야? 엄마, 이게 어디에 좋아? 진짜 못했어. 내가 세상에 대해서 탓을 하고 있는데 정말 순수한 표정으로 그런 게 왜 욕먹어야 돼요? 그러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답을 아무 생각 없이 해줄 때 네. 그럴 때 내가 마음이 확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별거 아닌데 네. 그렇구나. 여기에서 재준이의 특강이 나오네요. 그래요? 그렇죠? 네. 여자분들을 위한 네. 팁이 나오는 맞아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번 허술한 모습을 좀 보여줘라. 귀여울 수 있다. 근데 그렇죠? 대신에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해야 돼요. 저희 지금 남자 스태프들이 심하게 공감하면서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아무 때나 그러시면 안 된다는 다들 거. 고개를 격하게 흔들고 계세요. 그러게요. 예. 그리고 2번은 무언가 세상을 탓하고 그럴 때 그럴 수 있어. 뭔가 그게 이렇게. 왜? 네. 남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야기를 하라. 갑자기 연애 특강이 돼버렸어. 근데 그 극 속에서 재준이라는 인물이 어찌 보면 굉장히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우리 오름이를 만나잖아요. 배우로서 두 분은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실까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어렸을 때부터 아역 때부터 일찍 데뷔를 해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뭐 이런 것들을 이게 연기 생활을 계속해서 방송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많이 이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 뭐 입시하고 대학을 이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3년 동안 삼수를 해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경력도 있고 그래서 해서 그냥 잘 열심히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너무 17살 때부터 입시를 봤으니까 17, 18, 19 이렇게 입시를 보면서 삼수를 하면서 결국에는 제 원래 나이 때 대학을 가게 됐는데 그때 이렇게 계속 이제 뭔가 안 되고 불합격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그때 되게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네. 그때 어떻게 좀 무엇을 통해서 극복이 됐어요?
다른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으니까 이제 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주위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계셨고 또 제가 그 입시를 하면서도 방송 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그런 TV로 제 모습을 봐주시는 분들도 계속 응원을 해주시고 그런 거에 힘입어가지고 열심히 했던 것 역시 같아요. 주변 분들이 좀 도움이 됐어요. 보배 씨를 위한 다양한 오름이가 있었네요. 네, 그럼요. 예. 네. 우리 호슈는 어때요? 저는 지금 재준이 역할을 맡고 있는데 재준이 같은 경우는 감히 상상하지 못한 아픔을 갖고 있어서 이거를 사실 제가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했고 지금도 이해해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저는 연기 잘하시는 선배님들 보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왜 안 될까 이 정도지 네 감히 저기에 비할 수 있는 게 있나 싶고 또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선배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 보배 씨가 그렇죠. 네. 우리 보배 선배님도 이런 경험을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네, 저는 감히 제가 힘들었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민망합니다. 경험은 우리 오름이가 훨씬 많다. 좋겠다. 경험 많아 좋겠다. 근데 약간 만나다 보니까 현실 남매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여름에 선택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 러브스코어. 관객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끝으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오름이가. 네. 러브스코어 민혁 정신 바짝 졸려왔음. 정신 바짝 차리시고 러브스코어 보러 오세요. 귀여워. 오름이에요. 오름이에요, 진짜. 자, 러브스코어 정말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연극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재밌는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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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러브스코어 로맨스 연극입니다. 근데 우리 20, 30대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녹아있으니까요. 마카형 재밌죠? 그렇지. 여기 밑에 자막 보이시죠?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많이 와줘요. 많이 와주세요. 러브스코어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 화이팅! 고맙습니다. 좋았어. 이게 뭐게? 이게 뭐게? 연필? 아니 그냥 연필 아니야. 이건 맛이 연필. 진짜 맛이 연필. 쓱싹 가마솥, 불볕, 찜통, 역대급 더위. 최근 더위를 소개할 때 흔히 쓰는 말인데요. 이 무더위를 피해 방학을 맞이한 아이들과 함께 보면 좋을 공연 한 편 소개해드릴게요. 상상이 현실이 되는 체험형 뮤지컬 공연. 앤서니 브라운 신비한 놀이터입니다. 주인공 토비가 갑자기 살아난 침팬지 인형 윌리와 함께 사라진 아빠를 찾아 거울 속으로 모험을 떠나며 이야기는 시작되는데요. 넌 윌리? 윌리. 어떡해? 나 밤마다 이렇게 살아. 내가 비밀을 알려준다. 아빠가 아까 뭐라고에게 잡혀갔어. 과연 아빠와 노는 게 제일 좋은 토비는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거야. 세계적인 동화 작가이자 국내에서도 어린이 책 베스트셀러 작가로 뽑히는 앤서니 브라운은 기발한 상상력과 탄탄한 구성력, 그리고 이색적인 그림으로 전 세계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작가로 뽑히죠. 특히 이번 공연에도 직접 참여해 많은 아이디어를 냈다고도 하는데요. 완성된 공연을 보고 원작자임에도 굉장히 만족했다는 후문입니다. 세상에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대. 이게 뭐야? 늙어 물어 볼 때마다 척척박사. 와! 아빠에 대한 마음을 담은 곡 우리 아빠는 엄지척.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율동으로 관객 참여를 이끄는 넘버 쪼꼬쪼꼬 등 10곡의 창작곡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더위도 식히고 아이들과 함께 직접 체험하며 상상력을 기울 수 있는 공연 나들이를 가보는 건 어떨까요? 앤서니 브라운 신비한 놀이터는 신한카드 판스퀘어 드림몰에서 오는 9월 2일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메마른 감성을 촉촉하게 적셔줄 2주의 추천작입니다.